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한국의 자동차, 제약, 목재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갑자기 밝혔죠. 하지만 시장은 이제 관세에 흔들리지 않는 듯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전력기계, 원자력처럼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관세 피해주로 분류되는 자동차주도 급락 출발한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볼만한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관세 25%로 복원하라. 자동차 조정, 반도체 상승입니다. 자, 관세 이슈가 시장에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장 초반에 좀 놀랐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관세를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압박용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이제 그린란드에 군대 파견한 유럽의 8개국의 관세를 50%에서 100%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다음 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니까 바로 취소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제스처를 못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빠르면 이번 주, 늦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떠한 제스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은 차라리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세장에서는 되레 단기적인 하락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중은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부과를 했었던 이유, 관세를 부과를 한 부분이 예. 대법원 관련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나쁜 이야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예. 혹시라도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관세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낸 거잖아요. 만약에 소송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한테 좀 엄포를 미리 좀 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방향성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끝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망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체를 좀 따라가는 유동성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관세보다는 시장의 자금을 한번 믿어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의회 비준 왜 안 했냐. 네. 이거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올린 건데 제대로 된 나라가 아직 없어요. EU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린란드 사태 때문에 의회 비준 중단했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비준이나 법적 발효는 아직 불확실, 이제 확인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USMCA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본 정도가 조금 된 것 같고, 대만은 최근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도 비준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하는 듯한 분위기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럼 현대차 지금 사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더라도 네. 소극적으로 분할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나쁘면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실적이 되레 이제 관세 관련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게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되레 그 시점을 바탕으로 올해도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트렌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실적, 다음 주까지 실적을 한번 보고 나서나 추가적인 매수를 더 감행하더라도 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예. 분할적으로 접근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를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관세 관련된 노이즈가 해결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세모 표시해 놓겠습니다. 네. 자동차주였고요. 반도체 가겠습니다. 오늘 그 SK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이 리포트 덕분입니다. 시티그룹이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90만 원에서 140만 원, 그러니까 약 한 55%나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특히 업사이드 촉매 감시가 붙었는데 이건 시티가스는 이제 전술적인 신호인데요. 앞으로 한 달에서 한 3달 안에 주가를 흔들 만한 강력한 어떤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관찰하자라는 표시를 해놓은 건데 장기 체력 평가가 아니라 단기 호재가 나오는지 관찰하자 할 때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실적 전망도 이번에 과감하게 바꿨는데 시티가 2026년 디램이랑 낸드 가격 상승률을 각각 120%, 90%로 제시를 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을 150조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추정치 대비했을 때 이것도 33% 상향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방식도 좀 바꿨는데 기존에는 PBR 방식으로 계산을 했죠. 근데 이제 EV, EBITDA 기반의 SOTP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서부문의 가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걸 합치는 방식인데 일반 그 레거시 쪽, 메모리 부문도 따로 보고 HBM 부문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책정을 하자. 그런 내용이고 HBM 쪽은 TSMC에 준하는 프리미엄을 부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가격보다 훨씬 비싸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제대로 맞고 있죠.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평가를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들의 상향 보고서가 뭐 저번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29일에 거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9일에 실적이 이제 양사 모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 가이던스는 삼성전자가 20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SK 하이닉스는 17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충족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충족이 이거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이번 4분기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연초에 대한 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 일단 레거시 쪽에 대한 증설 투자가 본격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레거시.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HBM4를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 지금 HBM3E도 부족한 상황에서 HBM4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부분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증설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제대로 된 평가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낙수 효과를 받는 소부장단 종목들이 이제는 증설 효과까지도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이런 증설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증설 효과가 조금 더 플러스가 알파적인 요소로 성장성적인 부분까지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은 이제는 그래요. 좀 이 낙수 효과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예. 점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고 계속 소부장단 부자라고 얘기해드렸죠. 네. 잠시만요. 보시면 제가 이제 될것 또 같습니다. 영역별로 반도체 소부장 분류를 준비해 왔거든요. 소부장단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참고 자료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의 소부장은 영역별로 크게 한 3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삼성이 수율 확보를 위해서 선단 공정에 투자를 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이제 원익 IPS,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 중국도 요즘 반도체만 없어서 못 산다 하잖아요. 중국 내에 로컬 장비사의 수주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TCK, 메카로, 미코, 세라믹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공정 쪽인데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이게 수율이 좋은지 아니면 버리는 반도체를 좀 적게 잘 만드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수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테스트 공정에도 주목을 한다면 그 테스트 부품 기업들 여기 나와 있는 게 마이크로 투나노, 솔브레인 홀딩스, 리노공업 등입니다. 오늘 리노공업이 주가 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고 자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 안에도 또 교집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중요한 종목은 일단 뭐 낸드단 관련돼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드는 기업 TCK나 KNJ 그리고 하나 머트리얼즈 정도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HBM4 관련돼서는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뭐 DI나 PSK 홀딩스, 하나비전 그리고 소재단에서도 역시 이제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켄,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본적으로 소재에 좀 충실한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목하면 좋을 반도체주 분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볼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 번째 이슈 이겁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8년 7개월 만에 공식 철회했습니다.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 SMR 1기 건설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원전 산업 업사이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봐야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네.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전력 관련된 부분의 전기 요금을 아예 부담을 시키는 정책을 좀 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원전 관련된 기업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미국은 각 기업들이 이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라 메타도 뭐 비스트라나 오클로, 네. 테라파워 같은 그런 원전 기업의 아예 원전 관련된 공급 계약을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쪽에서도 이런 뭐 이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뭐 독일도 그리고 일본도 이런 에너지에 대한 원을 가성비 있게 좀 만들 수 있는 쪽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보면 결국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래는 이제 큰 원전 2개랑 예. SMR 1기 정도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예.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 쪽에서 여기를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쪽에 대한 원전 수주가 이어지면서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 베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건 건설주들을 새롭게 원전 테마에 좀 넣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공사들. 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DLENC 같은 경우에는 SMR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건설 시공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건설 기업들도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한전그룹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솔루션과 여러 가지 계측기 등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는 뭐 얘기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별개 외에도 네. 가장 탑픽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 계속 예. 유지를 하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밸류 체인을 한번 저도 이제 정리해 왔는데 보시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 또 볼만한 기업들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보시면
대형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 그래서 이제 SMR에 DLENC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DLENC는 빠졌습니다. 감안해서 보시고 발주처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고요. PM이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수원, 설계가 한전기술이고 압력 용기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시공사는 대표적이죠.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요 세 곳이 대형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연료 주기는 한전 원자력 연료고, 자, 이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기업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맡고 있죠. 그리고 연료 주기 같은 경우에는 채굴, 농축기업, 전화 이런 것들은 이미 인프라가 잘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들이 우리나라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수행 역량 보유 기업들,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원전은 준비된 내용은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서 세 번째 이슈 바이오 한번 갈까 합니다. 자, K바이오 임상 3상 펀드 신설 이슈로 바이오주 코스닥 밀어올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이제 그 지난주였나요? 코스닥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3천까지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안을 한 거죠. 예. 일단 뭐 어제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방송 중에도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미국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다우 지수가 지금 뭐 49,000포인트, 나스닥이 23,0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2.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로 차용을 해보면 지금 코스피가 5,000이잖아요. 그러면 네. 한 2,500포인트는 코스닥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뜬금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2,500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이 큰 업종들입니다. 예. 그중에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30%, 2차 전지가 15%, 그 외가 한 15%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어지면 예.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제 기관들이 뭐 2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패시브나 ETF 자금들이 금융투자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매수를 예. 한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임상 3상 펀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1,500억 조성을 30년까지 한다라고 해요. 미국의 FDA에 이미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네. 하고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상 3상에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금을 수혈하는 거죠. 대규모 자금을 바이오 쪽에 수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 펀드의 계획까지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 삼천당 제약이 이제 외사에서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포브스 아실 텐데 포브스에서 한국의 새로운 억만장자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바로 삼천당 제약의 윤대인 회장 이야기인데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먹는 비망약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보도한 겁니다. 일본 다이치 산쿄하고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동안 어제 기준까지는 70% 급등을 했다라는 점 주목을 하면서 이 영향으로 윤대인 회장의 자산도 불었다는 건데 이 삼천단 제약의 기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S패스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주사제를 알약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기업들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윤 회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녀 사위에게 증여를 했어요. 주식 증여를 했는데 포브스에서는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한 3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산을 하면서 이런 기사도 나왔고 국내에는 이제 삼천단제약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사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사실
코스닥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 중요하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여전히 종목 변동 없으신지 제약바이오주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시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임상 3상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네.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에서 이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술 수출이 이미 지나간 뭐 알테오제나 ABL바이오, 르가켄바이오는 제외를 하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메지온이라고 FDA 관련된 폼탄 치료제 희귀의약품입니다. 미국에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FDA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7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미국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에 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메디포스트도 일본 임상 3상을 카티스텐 관련된 부분 무릎 관절 치료제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미약품 임상 3상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에펙클레나이드 이 체중 감량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도 비만 치료제, 뭐 CDMO 관련된 기업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은 이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단 어제도 많이 보셨면 아셨겠지만 중소형주보다 제약바이오는 대형주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자.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